왜 나 빼고 다들 행복해 보이고 나 빼고 다 부자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어젯밤에도요. 하루가 끝났고 당신은 다시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불은 껐지만 잠은 오지 않고 손은 어느새 스마트폰을 찾아들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SNS를 엽니다. 첫 번째 피드. 대학 동기가 파리에 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활짝 웃는 얼굴. 캡션엔 인생은 짧아. 지금 즐겨야지. 두 번째 피드. 회사 선배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는 댓글이 가득합니다. 세 번째 피드. 오래된 친구가 연인과 함께 맛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환하게 웃는 그 장면 위로 당신의 텅 빈 방이 겹쳐 보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왜 내 인생만 구질구질해 보이지?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네. 그 생각은 처음엔 작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깊어질수록 점점 커집니다.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라는 물음으로 번져 당신의 밤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밤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불빛 아래에서 타인의 행복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불행을 확인하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당신이 SNS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현실 전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골라낸 현실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은 수십 장 중에서 가장 잘 나온 딱 한 장입니다. 파리에서 웃고 있는 그 친구는 사진을 찍기 직전까지 비행기 연착으로 지쳐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파트를 샀다고 자랑한 선배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정해 보이는 연인은 그 사진을 찍고 돌아서자마자 사소한 말다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런 뒷이야기를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항상 옆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뇌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아주 오래전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무리에서 밀려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나는 무리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본능이 현대에 와서 SNS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비교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자신의 가장 초라한 순간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평한 비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생각이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드러나면 결국 나는 혼자가 될 거야. 그것이 밤마다 당신을 이불 속에서 뒤척이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철학자들도 똑같은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요. 그가 이상적으로 여긴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SNS를 보며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당신이 타인이 세워놓은 기준 위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스스로를 올려놓고 그 잣대에 못 미친다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이다. 친구의 여행 사진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불행하다 라고 해석하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SNS는 하이라이트 모음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SNS에 가장 좋았던 날, 가장 기뻤던 순간만 올립니다. 힘들었던 날, 우울했던 날은 올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아닙니다. 1년 중 가장 반짝이는 며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로 치면 예고편만 보고 영화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나만 힘들다는 생각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는 처음부터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SNS를 볼 때 한 발짝 물러서는 연습을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아예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되 다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피드를 넘기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뭔가? 이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거리 속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당신만의 행복 기준을 직접 만드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쁜가? 어떤 하루를 보냈을 때 더 뿌듯한가? 이 질문에 남의 대답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온전히 당신 자신의 대답을 찾으십시오. 그 대답이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하는 퇴근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을 정의하는 순간, 타인과의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지금껏 당신은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고, 티내지 않으며,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날, 당신은 친구의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비교가 아닌 응원으로, 질투가 아닌 진심 어린 축하로. 그것이 관계를 넓히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삶을 구경하면서 내 삶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